자,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 지금 20분의 각각들도 계속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재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 여기에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문제들이 뭐 보기차, 방정식, 뭐 인수분해가 다양한 형태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쭉 저희까지 176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176쪽까지. 176쪽에 있는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 가볍게만 정리하고 갈게요. 처음 과정에서는 우리가 다 엄밀하게 보여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결론만 조금 이런 것들은 사실 증명보다는 빨리빨리 캐치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겠지. 근데 요 얘기만 하자.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면서 그 2차 방정식 근계관하면서 너희들이 2차 방정식 때부터 절대로 근의 공식 두 개를 합친 게 합이고 곱한 게 곱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2차 방정식 한 번만 더 써보면 우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할게요. 최고차항 계수는 어차피 묶어내면 끝인 거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하는 순간 그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또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면서 우리가 요 등장한 좌변으로 정리했을 때 등장해 있는 요 2차식의 계수를 마음속으로 a, b, c라고 했을 때 A분의 그 다음 거 계수의 부 반대로 바꾼 게 무조건 이 모든 근들의 하나씩의 합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맨 앞에 거분의 다음 거가 두 개씩의 합일 수밖에 없다. 근데 둘씩 만들어진 조합이 그냥 얘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알파 베타 요거 자체가 그냥 A분의 C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었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겠죠? 3차 방정식도 우리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 3차 방정식 버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이고요. 우리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정보들 다시 한번 총정리를 또 해봅시다. 2차 방정식 때는 몇 가지야? 6가지 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 인수 정리를 통한 형태,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곱은 이제 둘씩의 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하나씩의 합, 둘씩의 합, 그리고 특수하게도 딱 근이 알파, 베타 두 개로 표현됐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은 어떤 뺄셈의 형태도 우리가 근계관으로 얘기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알파 집어넣은 거, 베타 집어넣은 거 이렇게 6가지가 있었죠. 그럼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태 한번 써보면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최고차항 계수는 0이 아닌 조건은 깔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놈의 세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요거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감마라고 놨을 때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의 6가지 정보대로 3차도 6개고 4차도 6개고 이렇게 개수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틀은 다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인수 정리예요. 항상 넘버 1. 어떻게 쓸 수 있어? 최고차항 계수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 요거다. 뭐가? 주어진 이 3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게 능령 방정식의 세균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얘가 그래서 ax 한 번만 더 써보자.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인수정리를 통한 표현과 전개식을 계수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그 관계인 거야. 근을 계수와의 관계와 엮어낸 것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 전개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이제 하나씩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항상 최고차항 계수 분의 그 다음 차항. 내가 일부러 이거 2차항이 계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이 근과 계수의 패턴은 항상 얘분의 얘, 얘분의 다다음 거, 얘분의 다다음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a분의 그 다음 차항의 계수에 그 반대로 바꾼 거다. 그 다음에 둘씩의 합, 두 개씩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 얘 두 개씩의 합은 항상 최고차 계수 분의 다다음 거 우리 마음속에 C라고 하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의 C랑 여기서의 C랑은 당연히 다른 거죠.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A, B, C다. 그 다음에 세 개씩의 합. 근데 세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알파, 베타, 감마 이거 한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세 개의 뭉치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얘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걸 우리는 세 근의 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세 개씩의 합, 곱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 한정해서는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패턴이었고 항상 하나씩의 합은 a분의 d의 반대, 두 개씩의 합은 a분의 다다음 거, 세 개씩의 합은 a분의 다다다음 거의 반대, 네 개씩의 합은 a분의 다다다다음 거의 그대로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라는 거는 전부 다 이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정리를 통한 전개에서 계수비교를 통해 나온 거고 항상 패턴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냥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대단한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는 근데 뭐 근이 이제 3개 이상이 표현이 되는 거니까 뭐 어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표현은 이제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거고 걔는 약간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특별한 그런 관계였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합들, 곱들 이런 것들만 표현해 나갈 겁니다. 그럼 지금 몇 개 있어? 하나. 얘는 근계가 뭐 형태는 다르지만 어차피 얘도 3개이긴 하네요. 개수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의 큰 정보 하나는 인수 정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큰 정보 뭉탱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정보는 뭐야? 여기에 알파 나온 거, 베타 나온 거, 감마 나온 거가 다 0이다라는 그 참인 등식 얘는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틀 자체는 계속 이제 똑같다라는 얘기지. 2차 방정식은 이제 시험 임박하고 나서 내가 계속 6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만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인수정리, 근계관, 참인 등식 이렇게 기억하는 게 당연히 더 중요하고 좋겠죠. 한 번만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a 알파의 세제곱 x자리에 알파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더하기 d 얘가 0이에요. 이건 방정식이 아니라 등식인 거죠. 지금 다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a 베타 세제곱 더하기 b 베타 제곱 더하기 c 베타 더하기 d 얘도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a 감마 세제곱 더하기 b 감마 제곱 더하기 c 감마 더하기 d 얘도 0이다. 그래서 귀찮지만 다 써본 이유는 요 세 개가 결국 참인 등식이고 그리고 살짝 더 이어서 얘는 어디에 주로 쓰인다라는 것까지 그냥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어떤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 대한 고차식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도구로 주로 쓰인다까지 기억하면 좋겠죠. 완벽하지? 그러면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끝이 날 거고요.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다 똑같으니까 이하 생략을 좀 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전개식, 인수정리를 통한 전개식과 계수 비교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페이지에 켤레근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맨 처음 이 독소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빌드업을 해왔으니까 다시 증명하진 않을 거고 너희들 책에 필기는 다 고쳐져 있을 거야. 얘는 3차 방정식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다항 방정식에 다 적용되는 성질인 거죠. 2차 이상 그냥 켤레근의 성질은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뭐가 중요해? 전제 조건, 적용되는 상황,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적용이 된다. 켤레근의 성질은 n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2 이상이면 다 돼요. n차방의 혈레근의 성질. 두 가지 다시 한 번만 써놓고 가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내용이죠. 첫 번째 혈레근의 성질.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난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를 쓸게요. 3 플러스 i가 한 근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요렇게 3 플러스 i 한 근이 나와 있고요. 개수가 모두 실수인 건 너희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우리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혈내 복소수, 즉 3 마이너스 i도 한 근이다. 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얘도 들어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 약간 흥미를 돋기 위해서 우리 잠깐 이런 얘기 해보면, 만약에 혈내근의 성질을 이제 알잖아. 오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잠깐 쓰고 지울 거야, 얘들아. 그냥 생각만 해보자. 오차 방정식은 일단 해가 최대 5개가 있는 거잖아.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봐.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오차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실근 5개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근 5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뭐 우리가 만들어도 되겠죠. x-1, x-2, x-3, x-4, x-5 이거 전개하면은 1, 2, 3, 4, 5를 해로 가는 오차 방정식인 거니까 가능하지. 근데 실근 3개, 허근 2개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실근 1개, 허근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얘가? 당연히 가능하죠. 이 실근 1개가 3중근이면 되는 거죠. x-1의 세제곱, 예를 들어 이런 거 3중근에다가 나머지 허근 2개다. 그럼 실근 4개, 허근 1개 가능할까?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혈내근의 성질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너희들이 아직 다뤄보지 않은 더 고차의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 허근은 절대로 홀수계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짝지어서 없으면 없는 거지. 만약에 있다면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개수가 실수여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허근이 나온다면 무조건 한 쌍으로 이 혈내 관계끼리 짝지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죠. 실근 1개, 허근 4개 가능해요. 근데 이 4개가 둘끼리 혈내 관계겠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 예시를 좀 적어봤는데, 이게 담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만약에 개수가 모두 실수여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어떤 고차식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등호를 달아서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해는, 만약에 허근이 나오면 무조건 짝수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말이 결국에는 허근은 항상 개수 실수인 상황 하에서 허근은 항상 짝수계가 나온다. 이것도 지금 당장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2학년 가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어떤 이해와 해석을 할 때, 그때 왜 허근이 항상 짝수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은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상태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 또 다시 또 하나가 더 있죠. 유리수. 이제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이기만 하다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것만 확인이 된다면, 여기서도 혈내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긴 한데, 혈내근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허근이 아니라
무리근이죠. 무리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2 얘가 한 근이다. 그러면 우리 3 마이너스 루트 2도 한 근.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켤레근이라는 거, 켤레 복소근이라는 거, 켤레원이라는 건 이 i의 앞쪽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i가 근이다 이런 실수를 하진 않겠지 너희들 지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켤레 무리근은 이 루트 앞쪽에 있는 부호를 바꾼 거를 켤레 무리근이라고 하는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2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너희들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낚이는 족족 뭐 낚이라고 낸 걸 다 낚이고 있으면 그거는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3이라고 쓸 줄 알아야 되겠죠. 혈레근의 정의 자체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한 번만 더 강조 표시해놓자.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i 앞쪽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자, 그리고 나서 개수가 유리수. 우리 유리수이면 당연히 뭐이기도 한 거니까 실수이기도 한 거니까 유리수인 상태에서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고 나왔는데 한 근이 3 플러스 i라고 나왔어. 나는 유리수인데 무리근 나오는 것만 배웠는데 가 아니죠. 유리수는 수의 체계에서 당연히 유리수이면 이미 실수인 거니까 당연히 실수인 거니까 3 플러스 i가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인 것만 확인이 된 상태에서 3 플러스 i가 나와도 3 마이너스 i도 당연히 한 근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이 위에 거는 위에서 무리근은 쓰면 안 되겠지? 실수라고 해서 유리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 수의 체계의 관계를 좀 잘 봐야 돼. 실수라면 유리수인 거는 보장하지 못한다. 근데 유리수는 유리수가 되는 순간 얘는 실수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인 거니까 무조건 실수이기도 하니 첫 번째 켤레근의 성질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고요. 네, 여기다가 밑줄을 한 번만 더 쳐볼게. 체계에 잘 쳐져 있을 거니까. 얘는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 체크는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하라고 시켜주지 않아. 그러면 그걸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게 충족이 안 되게끔 하면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지. 실제로 나왔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만 보고 얘 근이겠구나 하고 해서 다 틀리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까지 생각해보자. 그럼 켤레근의 성질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 하나를 공짜로 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나머지를 분석할 때는 결국에 우리 진짜 본질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근이 주어졌어. 하나가 주어지면 너희들 뭐 해? 두 글자. 대입이죠.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는 거지. 만약에 한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켤레근의 성질을 쓸 수 없어. 그러면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주어진 걸 x자리에 집어넣고 나머지 어떤 위정 계수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냥 해를 다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 4번에 이제 세제곱은 1이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몇 시지? 12분. 시간 좋다. 자, 괜찮나요? 필기 뭐 추가로 입힐 것들은 딱히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보자. 여기서 하자. 여기서. 우리 x 세제곱은 1. 다시. 손절을 할 거고, 그리고 처음 수업할 때 이거 x 세제곱은 1, 얘 자체가 그냥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냥 문제가 출발하는 거고,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게 그냥 굳어져 버린 거거든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그냥 쳐볼게요. 이렇게 그냥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메가와 관련된 어떤 성질로 옳은 것은 아니면 계산을 해보세요. 오메가와 관련된 식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복수표면상으로 이제 이미 이런 건 알고 있지.
세제곱했을 때 1되는 확인다. 3주기구나. 그죠? 뭐 그 전에 1이 되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세제곱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거 3주기 회전 목소수구나. 그럼 각도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죠. 계산해보지 않아도. 네,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자, 얘는 우리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을 준 거니까 인수분해 자체가 개수합이 0인 케이스에 딱 걸려들기도 하고 뭐 기본 공식에도 나와 있는 거기도 하고요. x 더하기 1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허근 오메가가 어디서 나왔을까? 당연히 여기서 나와요. 여기는 1이라는 실근이 되는 거니까 우리 판별식 적용해보면 그리고 얘 개수가 전부 다 뭐야? 실수잖아? 그럼 여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의 과가 되겠죠. 켈레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결국에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세근은 1하고 지금 내가 이름을 붙인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허근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다가 판별식 적용해 봤을 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허근은 반드시 짝수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또다시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새롭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그거죠. 결국에는 이게 1은 지금 저쪽에 인수 하나랑 1이랑 제껴진 거고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분석하는 문제로 바뀐 거잖아? 우리 6가지 정보 그냥 다 쓸 줄 알면 끝인 거야. 첫 번째 정보 다시 한번 해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 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순간 이 x제곱 더하기 1 얘부터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만약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이용해서 복소수 범위 하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오메가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방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인수분해가 아니라 더 억지로 찢어 들어간다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가. 물론 저 인수 정리를 통한 표현을 쓰는 거는 많이 없기는 한데, 근데 이거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고 선생님이 좀 강조했던 거야. 너희들이 이거 이런 형태, 뭐 빼기 오메가, 빼기 오메가, 그러니까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알파랑 베타의 꼴이 똑같으면 사실상 우리는 본식의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서 그냥 바로 끝낼 수가 있다. 기억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에서 만약에 3 마이너스 오메가 지금 이 오메가에 대해서 3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값은 얼마입니까? 13이죠. 그렇지? 이거 전개해가지고 9 빼기 3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에 더하기 오메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빼기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앞에 곱해진 개수가 똑같으면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도 똑같다면 결국엔 그 이 인수정리의 형태의 x자리에 뭔가 집어넣고 부호 바꾸고 이런 거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3 오메가, 3 오메가 바는 여기 x자리에 3 집어넣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얘가 13이다. 이게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제발 이제는 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3 오메가, 3 오메가 요거 때문에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우리 근과 계수하는 게 또 성실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투근의 곱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게 1이다. 그리고 뭐 뺄셈의 결과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걔는 일단은 적지는 않을게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오메가를 집어넣은 결과물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거 당연히 넣을 수가 있고 오메가 바도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더하기 1은 0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에서 양변 내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보면
x-1을 곱해보고 싶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얘도 들어가는 거지. 물론 여기 자체에 오메가를 집어넣어도 성립되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냥 이 식을 봤을 때 오메가-1을 양변에 곱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얘 당연히 1인 거고요. 이쪽 식에서 오메가 바라는 놈도 당연히 세제곱하면 1인 거다. 이런 것들. 지금 뭐 대본을 적고 대본을 보면서 적는 게 아니니까 다 알고 있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거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배웠던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의 바를 근해 공식으로 한번 직접 한번 구해 볼게요. 얘 오메가를 한번 구해 보면 뭐 2분의 마이너스 b 블라블라블라 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내가 플러스를 오메가라고 하고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 어차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처음에 저 x세제곱은 1이다라는 걸 보자마자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똑같이 얘는 결국에는 여기서 나온 허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우리가 각도로 얘기했을 때 플러스 120도짜리 그리고 마이너스 120도짜리였어요. 그래서 켤레 관계라면 부호만 반대다. 그쵸? 각도 앞에 있는 부호만 반대다라는 얘기죠. 우리 원의 이미지를 한 번만 그려볼까요? 잘 안 그려지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실수축, 허수축 또다시 그려봤을 때 지금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고 2분의 루트 3만큼 위로 갔다. 일단 제곱제곱합이 1인 거니까 당연히 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걸려 있을 거고요. 여기가 지금 오메가의 위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지금 오메가 바의 위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는 이 10초선으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120도만큼 그렇게 돌아간 놈인 거고, 당연히 오메가 바는 부호만 이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꿨다. 그래서 각도 입장에서는 각도의 방향만 반대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20도다.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은 혈내 관계이기도 하고 회전 복소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전 복소수이면서 혈내 관계면 역수 관계다 얘기를 했었죠. 그 역수 관계인 게 사실 이미 여기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둘이 곱했을 때 1 된다. 이게 역수 관계의 정의예요. 역수 관계. 곱해서 1 되는 두 수의 관계를 우리가 역수 관계라고 부르죠. 이게 역수 관계인 거를 복소평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지. 얘네들은 이 실수주 대칭 관계, 켤레 관계이면서 회전 복소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 역수 취하면 얘가 된다. 얘 역수 취하면 얘가 된다. 그렇지? 분의 1로 바꾸면 얘가 되고요. 분의 1로 바꾸면 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너희들이 암기해야 될 것들 다 적혀 있는 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좀 자주 써먹는 거 하나가 있죠. 우리 오메가 바. 얘는 별도로 조금은 암기를 웬만하면 내가 그냥 뭐 다 암기하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건 시간 때문에 암기를 하라고 하는 거야.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랑 같다. 지금 이 정보 방금 얘기했던 거야. 회전복소수고 켤레 관계니까 얘 바는 요거의 역수.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요걸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랑도 똑같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니까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 얘는 별도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제 실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게. 내가 그림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좀 많이 쓰거든. 얘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오면 x 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라고 하자. 그리고 문제가 펼쳐져.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당연히 이거 안 쓰겠지. 뭐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들이 이제 앞번호에 있을 거고, 만약에 조금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오면 얘를 써서 오메가 바를 얘로 바꾸거나 얘를 얘로 바꾸거나 얘를 얘로 바꾸거나 얘를 얘로 바꾸거나 하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얘도 그냥
그림자 이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자 관계식이라고 이름을 붙일게. 우리 소통을 위해서. 그만큼 좀 중요하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수업이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짜리는 거의 다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줄 거긴 하지만 딥하게 얘기하는 건 여기서 한번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 우리 애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뭐 기본 공식이기도 하고 개수합이 0이 된다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인수분해 형태를 다 적어볼게. 복소수 범위 하에서 복소수 범위 하에서 할 수 있는 인수분해 형태를 다 적어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이걸 다 적을 수 있어. 지금 나는 유리수 범위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적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미 하나 더 적은 거 있지. 복소수 범위에서 저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 뒤에 부분이 자 얘가 앞에 거는 실근 나오는 부분이니까 얘 x-는 그대로 가져가고 얘를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어거지로 더 찢으면 얘는 x-오메가 파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똑같은 식을 적고 있는 거야. 얘는 얘고요, 얘는 얘고요, 얘는 얘고요. 다 똑같아요. 하나 더 적어볼게요. 자, 이 마지막이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얘도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다 적을 테니까 쫄지 마. 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x-오메가 제곱 x-오메가 세제곱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이 3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방정식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방정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3차 방정식은 최대 몇 개야? 해가 최대 3개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x에다가 집어넣어서 0 되게끔 하는 서로 다른 3개의 값을 만약에 찾아낼 수 있다면 그 3개가 고스란히 해가 되는 건 맞지? 최대 3개인데 내가 서로 다른 3개를 찾아낸 거니까. 맞죠? 귀 들어오니? 최대 3개인데 진짜로 서로 다른 3개를 내가 찾았어. 집어넣어 가면서 0 되는 거 3개를 찾았어. 그럼 그 3개가 고스란히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 3개가 어디에 집히냐면 이 오메가의 자취가 다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오메가라는 거 한 번 돌았을 때 여기 오지. 한 번 더 돌았을 때 여기가 물론 오메가 바이기도 하지만 얘가 오메가 제곱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던 거잖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지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3주기짜리인 거니까. 또 오메가 제곱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찍어볼게. 여기 오메가 세제곱이야. 여기가 1인데 오메가 세제곱이기도 해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도 하고 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야. 그러면 봐봐. 얘가 거쳐가는 이 자취에 찍혀있는 값들은 자, 우리 3번 세제곱했을 때 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번 처음이니까 다시 해볼게. 자, 여기 오메가 있어. 오메가 실제로 세제곱했을 때 1 되는 놈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방정식의 칸호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밝혀져 있으니까 이 오메가 제곱도 세제곱을 해볼게. 오메가 제곱도 세제곱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오메가의 6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당연히 1이에요. 그치? 세제곱을 하는 순간 여기에 지수에 어떤 자연수가 있어도 이 둘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해지면서 무조건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이거 한 번 더 써볼까 여기다? 이게 오메가 6제곱이니까 오메가는 이미 세제곱했을 때 1 되는 놈이야. 그럼 지수가 다 3의 배수면 항상 1이에요. 그게 3주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의 세제곱짜리 얘 1인 거 아는데 세제곱이라고 써볼게. 세제곱도 여기에 세제곱을 하면
당연히 오메가의 9제곱이 되면서 무조건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도 세제곱하면 1이고요. 얘도 세제곱하면 1이고 얘도 세제곱하면 1인데 지금 위치가 다 다르니까 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 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값을 찾았어요. 어떤 거? 세제곱했을 때 1되는 세 개의 값을 찾았고 그 세 개는 이 오메가가 찍어내는 자취일 수밖에 없어. 이 세 군데를 계속 빙글빙글 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매칭을 좀 시켜보면 이 오메가 이 위에 거랑 좀 비교해 볼게. 이 x-오메가가 여기 있었던 거야. 이 위에 식에서는 x-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은 거니까 얘가 얘인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가 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찢은 거고 얘는 이 밑에 거는 뭐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 찢어진 게 지금 여기랑 여기에 있는 거고 이 x-1, x-1, x-1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제 유사하게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컵은 하면 얘 72도짜리가 무조건 들어있겠죠. 72도짜리. 대충 여기에 찍히는 어떤 허근이 있을 거잖아. 5번 돌렸을 때 1 되는 놈이 있을 거야. 걔를 기본 단위로 생각을 해볼게. 오메가. 그리고 얘는 72도짜리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 x 5제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우리가 원래 배웠던 이 개수합이 0인 거니까 x-1에다가 x의 4제곱부터 x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쭉쭉쭉 플러스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얘는 방금 배웠던 개념에 의해서 이 72도가 찍는 자취 여기다 하나 더 걸어볼까? 요렇게 이 72도에 해당하는 놈을 오메가라고 부르면 얘가 거쳐가는 게 여기 오메가 1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뭐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216도 대충 적을게 여기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 4번 돌리면 288도니까 이 정도의 오메가 4제곱이 찍힐 거고요 5번 돌려서 정확하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6번째 여기 이 5개의 서로 다른 자취를 남기게 되겠죠 이 5개는 전부 다 5제곱 했을 때 1이 되는 서로 다른 5개의 값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복소수 범위에서. 이해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 여기 이것까지 왜 가르치냐면 이제 뭐 이해하는 게 그렇게 나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개인에 따라서 좀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 수험생 입장에서 내가 왜 중요한지 얘기해 볼게요. 이 형태 자체가 자주 나와요.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 문제에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3-오메가에다가 3-오메가 제곱에 3-오메가 세제곱에다가 땡 3-오메가 4제곱에다가 땡땡땡 예를 들어서 3-오메가의 27제곱 이렇게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인수 정리의 꼬라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대입으로 끝낼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정리해가지고 오메가 제곱을 또 막 오메가 바로 바꾸고 둘이 엮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정리하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뭐 여긴 2가 되고 이 둘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3주기니까 3개씩 반복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이 3개의 계산 결과가 계속 똑같이 나오겠지. 몇 묶음이에요? 9묶음이에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야. 어디가? 이 3개가. 이 3개의 결과물은
그냥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x자리에다 3 집어넣은 거라고. 얘가 얘니까요. 여기에 3, 3, 3 들어간 건 27 빼기 1이어서 그냥 얘가 26이다. 이런 거를 바로 캐치하는 친구들이랑 아닌 친구들이랑 속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결과물 정답은 26의 9제곱이겠죠? 이거 이해되지? 네? 아홉 묶음으로 내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27제곱까지. 26의 9제곱이다. 내가 연습 문제까지 같이 달아놨으니까 뭐 요거에 요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복수수 범위 하에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꼴 유리수 범위 하에 우리가 늘상 하던 거,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오메가 켤레근의 성질 가지고 찢은 거, 또는 그냥 애초에 이 자취들이 다 서로 다른 근 3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냥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 x 7제곱 1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고 근데 얘들이 다 허근이 되는 거는 아니지. 여기서 뭐지? 얘는 실제로 1인 거니까 실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실수가 되는 거지만 일단 판을 깔아두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숙제는 오늘은 뭐 좀 쉬엄쉬엄 하는 의미에서 조금만 한번 해봅시다. 숙제는 아니다. 조금이 아니지. 조금이네. 491번까지만 한번 볼게요. 491번. 큰 틀 자체는 계속 우리 감정식에서 배웠던 것들이니까 뭐 아직 이거 진도 안 나가는데요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 491번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풍산자 491번까지. 근데 이거 아까 내가 준 거 있잖아. 너 영어 때 받은 거지 그러면? 2개씩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 더 주면 안 되는 거를 내가 뒤늦게 들었거든. 나는 아까 내가 오해를 좀 했어. 영어 때 내가 분명히 영어 때 어제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단은 여분이 있고 선생님 몫이니까 그냥 줘라라고 했는데 받았던 애들은 주지 말고 안 받은 애들이 있다면 줘라라는 의미였대. 어쨌든 결국엔 내가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그냥 2개 가져라라고 됐습니다. 잘 참여해보시고 시간 몇 시니? 태윤아? 35분. 오늘 5분 일찍 좀 마칠게요. 복습 잘 해오고 내일 못 오는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 남겨주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일찍 와서 한 명씩 좀 면담을 좀 합시다. 할 얘기 나한테 많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 너 좀 일찍 와라 이렇게 연락을 줄게. 얘들아.